네, 안녕하세요. 키움 스피치 면접학원 강남점 우연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 한국전력공사 어떻게 면접 준비하면 되는지 기출 데이터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대졸 수준 신입사원 공채 채용 모집 요강이 떴는데 현재 총 462명을 채용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 필기까지는 다 보시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실 텐데 면접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전형 절차 3차, 4차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직무 면접과 종합 면접으로 구분해서 한국전력공사는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무정기는 1.5배수를 선발배수로 삼았고 기타 2배수를 선발배수로 삼았습니다. 종합점수에서는 모집 분야별 1배수로 최종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직무면접이랑 종합면접을 좀 모르는 학생분들이 있어 정리를 하자면 직무면접은 전공 지식에 대해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인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공 질문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전공 질문을 스피드 게임처럼 전공 묻고 답변, 전공 묻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 전공 질문을 물은 상태에서 상황형 질문으로 꼬리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실제로 기출을 보면은 전공을 묻고 전공 관련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까지 묻곤 했습니다. 종합면접은 인성과 조직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종합면접이다 보니까 직무까지 함께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직무면접이라 해서 그렇다고 직무만을 묻진 않아요. 직무뿐만 아니라 종합면접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 적합도라든지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질문들도 묻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보는 건 직무면접에서는 직무를 보고 종합면접에서는 3차 때 보지 않았다. 직무면접에서 보지 않았던 인성과 조직 적합도 플러스 전공적인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전형별 세부평가 명목을 보자면 지금 현재 인성검사라고 불리는 것들, 태도, 직업윤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직무면접에서는 전공 지식에 대한 것들을 봐요. 요건 지금 경영직 면접이 아니라 종합면접이라고 써져 있는데 종합면접에서는 인성과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 직무능력 검사에서 그 포지션별로, 직렬별로 조금 달랐긴 했었어요. 사무 같은 경우에 자원관리, 정보능력을 봤었고 송배정 같은 경우에 기술과 자원관리 그리고 통신토목 건축 IT는 이 정보능력, 원자력 발전, 조직이의 기술 능력이 맞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문제는 직무 면접에서는 직무 능력 검사에서 우리가 필기로 봤던 것들에 대한 질문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적누적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출부터 보자면 직무 면접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공과 실무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자의 전공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렬별로 제가 조금 크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통신직 같은 경우에 제일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저도 학생분들 항상 그 코칭하게 되면 항상 묻는 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 뭐냐, 전기세와 전기요금 차이 뭐냐 이런 질문들은 계속 묻곤 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가 뭔지 쉽게 설명해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알아듣기 쉽게 비유해 보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 전기세와 전기요금 차이 뭔지 아냐는 통신직뿐만 아니라 사무직에서도 물어봤습니다. ICT 기술 접목된 분야 맞는데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 우리 앞으로 통신직에서 신기술로 써야 되는 것들 어떤 게 있냐? 대부분 이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신기술, 신재생 에너지 등등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묻곤 합니다. 사무직을 한번 보자면 산전 부지 구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한국전력공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독과점이긴 합니다.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 한기교용 체감의 법칙 먼저 아냐 자기소개 이런 것도 계속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직무면접이라 해서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안 물으면 어떡해요? 잘 안 묻는다고 하던데요.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낯선 공간에 들어가서 대면하는 면접에서는 웬만하면 다 자기소개는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소개도 깔끔하게 하나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 포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잘 챙기셔야 돼요. 직무 면접이라 해서 직무 관련된 것들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직무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자, 사무직 이어서 보자면
한국전력공사는 본사가 나주에 있죠. 나주로 본사 이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주 혁신도시로 묶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주 너무 멀어요. 뭐 그러진 않겠죠. 나주 본사 이전에 대한 생각 어떠냐. 더 집중할 수 있고 능률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한다. 등등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한국전력공사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방향 어떤 게 있겠냐. 한국전력공사는 우리가 뭐 누진세라든지 세금 개편으로 인해서 현재 막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진 않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탈피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최근에는 그 한국전력공사는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 또 좋은 공익 활동들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같이 어필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건 나오죠. 뭐 시장 세분화라든지 범위의 경제가 뭔지 아냐, 이상적인 인간관계 뭐냐, 뭐 매출 원가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아는가, 이런 질문들도 가끔씩 출제됐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고 제가 그냥 다 묶어놨는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정말 본인 전공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동기조선기 뭐냐,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라. ESS 늘 나오는 거고요.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급 예상량 왜 줄어들고 있냐,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자면 전기직 거의 뭐 우리가 거의 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변전소 가본 적 있냐? 우리가 상용 주파수 이런데 앞으로 전격기기 동작시키면 어떻게 되겠냐 등등 정말 거의 우리 공부했던 수준, 자격증 공부할 때 했던 수준의 답변들을 한 번 더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면접을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직무를 우리가 기술직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술직 분들은 우리가 회사에서 키워서 일을 시킨다라는 것보다 이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제 업무에 보낸다라는 게 크다 보니까 일을 바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 면접을 첫 번째 면접으로 보는 이유인 거고, 이것만 잘 보면은 이제 종합 면접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다만 종합 면접 같은 경우에 공기업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우리가 공기업인으로서 잘 오래 근무할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를 봅니다. 종합 면접 늘 나오는 거죠.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상사가 부당한 지시한다 어떻게 하겠냐, 거의 늘 정신자세를 묻는 항목으로 파생되는 질문들입니다. 직무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좀 많이 연구하고 있는 편인데 태양광 발전이 한전에 미치는 영향은 손실인지 이익인지 물어라. 그리고 뭐 늘 묻는 것들, 갈등 해결했던 경험 있습니까? 자소서에 인턴했다 돼 있는데 인턴하면 느낀 게 뭐냐, 자소서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 있어요. 인턴십을 다른 데서 해놓고 한전 왔다. 그럼 왜 딴 데서 하고 한전 왔냐? 뭐 이런 질문들도 가끔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늘 나오는 질문들이 출제된다. 이게 15년도 기출이었나요? 코끼리 냉장고 넣는 방법 해서 옛날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좀 떠들썩했었죠. 코끼리 냉장고 넣는 방법, 창의적으로 답변하라는 거죠. 창의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전 우리가 한계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어떤 게 있겠냐.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한전에서 뭐 어떤 거 하고 싶냐. 내가 만약에 한전 사장이라면 당신 뭐 하고 싶냐. 창의력적인 부분들, 발전 가능성적인 부분들도 가끔 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전력공사는 정리를 하자면 실제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 전공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공에 대해서 우리 필기 공부하고 기사 자격증 땄었을 때 기억을 다시 되새김질 하셔서 전공 질문들을 같이 좀 새겨 넣으시면 되고요. 종합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공기업 면접과 동일하게 면접 자체가 공기업인으로서의 정신 자세, 그리고 본인의 포부, 의지, 열정, 의사소통 능력, 화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직무 면접만 잘 보게 되면 종합 면접은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직무 면접 자체는 전공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숙지를 해야지만 종합 면접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키움 스피치 강남정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그 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혹은 저희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채용이 좀 많이 미뤄져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텐데 이번 면접 잘 대비하셔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움 스피치 강남점 우연아 강사였습니다. 네, 건승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